함수. 자, 우리 함수는 정의되는 게 새로 약속하는 게 되게 많으니까 그걸 잘 봐줘야 되고요. 자, 두 집합 xy에 대하여 일단 집합이 두 개가 필요해. 함수를 정의를 하려면 집합 두 개가 필요하고요. 하나의 집합에서 하나의 집합을 선택하는 그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따라하세요. 모든 x값이 하나의 y값을 선택하면 그러면 그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선택 안 하는 애가 존재하거나 또는 혼자 두 개 선택하는 애가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죠. 그냥 대응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아이들의 집합을 따라하세요. 정의역. 정의역은 집합이야. 선택받는 애들의 그 집합 따라하세요. 공역.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선택을 했다 치면은 색깔로 구분을 해봅시다. 얘가 정의역이고요. 선택받을 수도 있는 애들 여기가 공역이고요. 이거 다 약속이니까 먹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받은 애들만 따로 우리가 집합으로 또 묶어낸다면 이걸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르고요. 치역은 문자로는 우리가 F라는 함수였죠. F라는 규칙에 의해서 라지 X에 있는 애들이 선택한 집합이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따라하세요. F 정역.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치역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함수고요. 그래서 정역, 공역, 치역, X에 있는 라지 X에 있는 원소들이 F라는 규칙을 선택한 그 X를 원소로 하겠다. 또는 F 정역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치역의 표현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특별히 만약에 뭐 정역은 뭐다, 공역은 뭐다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을 먼저 떠올려야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 유리함수 배웠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함수, 유리함수잖아요. 그럼 정의역, 공역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정의역을 딱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함수가 정의되는 가장 큰 우리가 집합을, 예를 들면 얘는 0일 때 빼고는 다 정의가 잘 되죠. 그럼 0만 제외한 그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을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식이 정의되는 가장 큰 부분 집합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괜찮고요. 문제들은 놓을게요. 일단 RPM 바꿔줄게. 자, 함수의 상등은 따라하세요. 같을 조건 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두 함수가 같은 치를 판단하라 기준이 정확해요. 따라하세요. 정역, 공역, 동일. 정역이나 공역이 다르잖아? 그럼 식이 똑같아도 다른 함수인 거야. 무조건 정역, 공역이 모두 같아야 되고요. 거기에 각 원소의 대응까지 동일하면 같은 함수라고 보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정역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x제곱이라는 절대값 x는 그래프를 그려봐도 다른 함수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역을 마1, 0, 1 이렇게 정역을 제한을 시킨다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fg가 x에서 x로 간다 하면 f 땡땡하고 x1할표 x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역과 공역이 x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x에서 x로 가는 함수 g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함수 g의 정역과 공역이 x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표현이고요. 정역과 공역 나타내는. 자, 그럼 우리가 대응을 나타내보면요. x, 마1, 0, 1, y, 마1, 0, 1 두 개를 하나를 할게요. f는 주황색으로 연결해보면요. f는 x제곱이란 말이죠. 그러면 1제곱, 마1제곱해서 1이 되고요. 0제곱해서 0이 되고 1제곱해서 1이 되는 이게 f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g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g는 절대값을 취한 거기 때문에 마의 절대값이 1이 되고 0의 절대값은 0이고 1의 절대값은 0이니까 둘 다 지금 정역, 공역이 x로 똑같죠? 거기에다가 둘 다 마일이 1, 1이 1, 0, 0 대응도 똑같죠? 각 원소들의 대응이 똑같죠?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f랑 g가 같은 함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식이 다르다고 같은 함수 아닌데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정역, 공역이 똑같고 원소 대응이 똑같으면 같은 함수인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러면 또 같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얘도 x제곱 얘도 x제곱 식 모양이 똑같아도
여기까지 똑같잖아. 식 모양이 똑같은 얘는 이렇게 되고 fx가 x제곱, gx는 x제곱. 같은 함수인가요? 하면 같은 함수로 말하면 안 돼요. 왜? 누가 누굴 선택하냐는 얘는 똑같겠지만 애초에 정의역이 얘는 이거고 얘는 정의역이 이거죠. 정의역부터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함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식이 똑같으면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할 기준이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정의역, 공역이 동일. 각 원소의 대응이 동일. 그러면 우리가 같은 함수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f는 g 이렇게 다르다? 그럼 f는 g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 이해되니? 그래서 함수가 같다 라고 말할 조건 애매하기 때문에 약속을 정확히 해놓는 거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요, 그래프는 따라하세요. 그래프는 집합을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그래프를 보통 이제 xy 평면에다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림으로 나타내잖아요. 그 그림을 그래프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원래 그래프는 집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f가 여기서 f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함수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f 마일은 마일이고요, f0은 1이고요, f1은 0이다 이렇게 함수값을 표현할 수도 있지. 그래프를 그림에다가 평면에다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마일이 마일 선택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표현한 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은 마일, 1에다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0,1이나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1,0이다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잘해. 이 대응을 보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서 그래프 나타내는 건 잘해요. 뭘 잘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점을 보고 마일, 마일이죠? 이렇게 f 마일이 마일이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와서 마일이 마일 선택했구나 이 대응을 우리가 거꾸로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y나 fx가 3,1을 지난다? 근데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f의 정역 x, 공역을 y라고 한다면 f에 있는 3,1 그러면 따라하세요. 3, 2, 1을 선택. 3, 2, 1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 3, 2, 1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예를 들면 하나 더 2, 4 여기가 2,2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2가 2를 선택, 4가 2를 선택. 그럼 어떻게 대응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냐면 x에서 y로 갈 때 2랑요 4가 있는데요 2가 누구 선택했다고요? 이렇게 선택했고 4가 누구 선택했대? 이렇게 얘네들이 똑같은 거 선택해서 겹쳤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걸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잘하지만 반대로 가는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대응들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서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한다. 그걸 그 그림을 그래프로 그리기도 하는 거죠.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요. 간단히 말하자면 1대1 함수는 따라서 겹치는 게 없다. 근데 거기에다 추가 조건이 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죠. 겹치는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없어야 되는 거죠? 이거 뭐였지 기억나요? 맞나요?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고 남는 게 없다.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x좌표가 다르면 x값이 입력하는 값이 다르면 선택된 값, 출력값도 다르다. 이게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다. 너네가 이 식 보자마자 이렇다고 겹치는 게 없는 함수구나 1대1 함수구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1대1 함수다 겹치는 게 없다 2식 이렇게 거꾸로 2식이 좋아지면 겹치는 게 없구나 1대1 함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겹치지 않는 거. 이게 1대1 함수의 의미죠. 1대1 함수 거기에 따라하세요. 남는 게 없다. 그 공역의 원소들이 있으면 이걸 선택받은 애, 선택받을 수 있는 애 똑같다는 얘기는 전부 다 선택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역은 y라고 표현하죠.
치역은 F 라지 X 이렇게 표현하죠? 얘네들이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 따라하세요. 남는 게 없다. 이 식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다. 이건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남는 게 없다. 선택 못 받은 원소가 없다. 예를 들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겹쳤으니까. A 선택 겹쳤으니까.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1대1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하나 더 많았다? 그러면 하나씩 선택하면 겹치지 않게 선택하면 무조건 하나는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애초에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원소 개수랑 여기 원소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더 많았다? 무조건 남고요. 만약 더 적었다?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으니까. 모두가 하나 선택하면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다? 애초에 그러면 정의 원소 개수, 공의 원소 개수가 똑같았구나? 여기다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를 준 다음에 얘가 함수냐,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이걸 판단하라고 만드는데 자, 우리 함수냐를 판단하는 거 따라하세요. 세로선과의 교점이 한 개. 예를 들면 이렇게 세로선 그어보면 계속 교점이 한 개죠? 교점이 계속 한 개죠?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x1일 때는 치고요. 이렇게 하면 x2라고 쳐봅시다. x1일 때는 한 개인데 x는 두 개죠?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가 만약에 x2, y1, x2, y2라고 한다면 대응으로 상상을 해보자면 그럼 얘는 어떤 대응이 되는 거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정역 원소 x2, 공역의 원소 y1, y2 뭐 이렇게 있을 때 따라하세요. x2, y2 x2가 y2를 선택했다. 따라하세요. x2가 y2를 선택했다. 이렇게 했다는 의미인 거죠. 점이 찍혀있다는 얘기는. 자, 여기 점이 찍혔으면 가오나 누구 선택했다? 네,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한 원소 x2가 몇 개 공역의 원소를 선택한 거예요? 두 개. 그럼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야. 지금 얘는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하세요. x1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하면 함수가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 왜냐면 여기는 지금 교점이 없죠? 그만 여기만 1이었다 쳐보세요. 1일 때, x좌표 1일 때 교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1이 아무도 선택 안 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따라하세요. 함수가 되려면 세로선과 교점이 항상 한 개. 이거는 기억해놓으면 좀 편하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 설명해줬지? 그럼 이제 외워서 이제 쓱싹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1대1 대응은요, 가로선, 세로선 교점 항상 한 개고, 세로선 교점 한 개, 이거는 함수의 조건이고요. 가로선 교점 항상 한 개, 이거는 겹치지 않는다. 겹치지 않는 함수다 해서 1대1 대응인 거고요. 근데 이건 조금 표현이 애매해. 1대1 함수가 맞아요. 1대1 함수가 맞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많이 봤죠? 이거는 참고로 지수함수라고 부르죠. y는 ax. 가로선 보면 한 개죠? 그럼 누군가를 하나를 선택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라 쳐보세요. 그러면 교점이 없죠? 그러면 아무도 마이너스 1을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수원에서는 1대1 대응이라고 불렀어. 왜냐면 지수함수는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으로 보지 않아요. 0보다 큰 부분을 공역으로 보기 때문에 0보다 큰 부분에서 교점이 항상 한 개다 해서 1대1 대응으로 정의를 하긴 하는데 일단 수하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나올 일은 없고요. 얘는 엄밀하게 1대1 대응이라기보다는 교점이 항상 한 개는 1대1 함수가 맞아요. 근데 주로 1대1 대응으로 나와요. 일단 문제를 발표 문제 보면 알겠죠? 자, 두 개만 더 하면 자, 상수함수, 항등함수 두 가지인데요. 상수함수는 그냥 y는 1, y는 2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대응에서는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전부 다 한쪽으로 선택이 몰렸다. 전부 다 1로 몰렸다?
그럼 x에 뭘 대입해도 1이 나오니까 y는 1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fx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i라고 표현하게 된다고요. ix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자, 그때 항등함, 아니야, 미친. 상수함수 표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함수를 되겠으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한쪽으로 몰린 거니까 이거는 f 하는 라지 x, f 정의역하면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 뭐였어요? f 정의역하면 뭐였어? 뭐였어요? 정의역, 공역, 치역 3개밖에 안 보였어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다. 그럼 따라하세요. 선택받은 게 한 개다.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표현, 상수함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정의역 원소가 여러 개라면. 자, 근데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i 또는 fx였으면 ix, gx는 뭐 i, 정의역이 뭐였냐에 따라 이렇게 변수 모양이 바뀌는데 보통 그냥 귀찮으면 i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때 얘는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야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1이 없었다고 치면은 1 넣었을 때 1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애초에 정의역 공역이 똑같은 세팅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 선택한다 그래서 fx는 x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고요. fx는 x가 아니어도 돼. 예를 들면 이렇게 x제곱 이렇게 돼도 그럼 마이 1, 4, 9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의역을 잘 제한시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봐봐. x가요 이렇게 두 개 있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fx가 x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그래프를 우리가 함수 대응을 그려보면 0, 1, 0, 1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때 얘 지금 0 대입하면 누가 나와요? f는 제곱하면 되니까 0 이렇게 나오죠? 1 대입하면 몇 나와요? 이것도 항등함수로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보통 이렇게 다루진 않고 보통은 fx는 x 이렇게 나오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역을 잘 제한시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경험으로 그냥 알아주시고요. 하시면 돼요. 자,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안 배웠으면 표현하기 되게 번거로운데요. 경우의 수를 배웠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 자,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자, x에서 y가 함수의 개수는 예를 들면 간단한 예시를 들어줄게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함수는요, 따라하세요. 정의역 원소가 공역 원소 한 개를 선택. 그러면 1이 이제 선택하게 되겠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몇 가지? 4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뭐 겹쳐도 상관없잖아요. 함수가 될 조건이니까. 3도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의 3승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뭐랑 뭐랑 똑같냐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건 1이 선택하는 거고 2가 선택하는 거고 3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 이게 정역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을 외워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요 간단히 말하자면 공의 난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공식을 외우지는 않아요. 그냥 헷갈리면 이렇게 지금 그림 그려서 상상하면 되니까 4개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라고 한다면 겹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중에 하나? 4가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1이 고른 건 고르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몇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야? 3개. 3은 몇 개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좀 더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4부터 3개, 4P3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수학과에서 배웠던 건데 반대기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이거 기억하면 이거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원리만 정확히 너네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1대1 대응의 개수는 개수를 맞춰줘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2번 공P 정답 이렇게 해요. 공의 원수 P 정의역 원수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돼.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요, 얘가 하나는 골라? 그럼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에서 4, 3, 2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역의 원소의 개수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지고 곱하기 마지막 1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 똑같이 써도 공P 공해도 상관없으면 1대1 대응이면 정형 원소개수랑 공형 원소개수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공P 공 이렇게 들어가서 공팩 이렇게 똑같이 어차피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거고 이놈만 딱 테스트 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럼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 함수 이게 없어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여기서 1대1 대응은 안 되겠죠? 개수가 다르니까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죠? 몇 가지? 2까지 1까지는 되겠죠? 이거 줄여 쓰는 게 우리가 따라하세요. 5 팩토리얼 팩토리얼 되면 5 100부터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표현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다. 120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까지 배웠고요. 자, 합성함수 얘기하고 문제 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합성함수 문제는 많은데 여기 개념은 딱히 없어요. 자, 합성함수는 그냥 함수의 결과를 또 다른 함수의 입력값으로 또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선택이라면 거기 선택된 애들이 있지. 걔네들이 또 이제 G라는 규칙으로 선택을 해서 FX 선택된 애들이 여기 또 들어가면 그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부르고요. 표현하는 방법은 X에서 Y로 가고 Z로 갔다. FG X로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했잖아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G 오브 F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고요. G 오브 F, G 합성 F, G 동그라미 F 니네 마음대로 부르세요. G 오브 F로 부르는 편이고요. G 오브 F로 쓰던가 아니면 이게 GFX 이렇게 표현을 하던가. G 오브 F는 GFX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왜 순서가 FG인데 GF로 왜 바뀌었냐면은 얘가 지금 F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결과로 이제 나중에 G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간 게 안쪽에 있어요. 먼저 간 게 안쪽에 있고 G가 나중에 있어야 되니까 G하고 FX니까 이거를 FG를 보고 이렇게 만든 게 이렇게 간 게 아니야. GF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G 오브 F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대응을 표현할 때 순서가 함수로 표현할 때 이렇게 F 오브 G 또는 FG로 표현할 때 순서가 바뀐다는 거는 알아둬야 되고요. 참고로 3개라면은 3개가 합성되면 세 함수가 합성되면 X, Y, Z, W에서 여기 만약에 F, G, H 이렇게 됐다면 누가 먼저 된지 생각해보면 FX 값을 먼저 계산을 했죠? 그걸 G에다가 또 입력값으로 넣었으니까 G가 바깥쪽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H가 바깥쪽에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얘를 만약에 5로 표현하면 H 오브 G 오브 H F 이렇게 돼서 FGH, FGH 순서가 이렇게 뒤집혔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건 정의 약속이니까 아 그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구나 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합성함수의 성질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참고로 합성은요 순서가 바뀌면 성립하지가 않아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알아놔야 되고 예시는 지금은 듣지는 않을게요. 자, 근데 3개를 합성했다면 LH랑 G를 합성하고 F 하나 H랑 GF를 합성하고 합성 하나. 그러니까 둘 중에 순서대로 이렇게 FGH로 안 하고 얘 먼저 계산하고 따로 얘 계산하고 따로 해도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결합법칙이라고 그러죠. 결합법칙은 성립하고요. 참고로 교환법칙 이 순서 바꾼 건 성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주 특별하게 항등함수 1대1도 성립한다. 이것만 따로 기억을 해주면 되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약속이니까 아 그렇구나 기억을 해주면 되고 일단 문제로 봅시다. 자, 합성함수 그래프가 있다. 합성함수 그래프는 따라하세요. 결과값을 입력값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y좌표를 x좌표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 그 도구 중에 하나가 y는 x예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f, a는 하고 이렇게 얘를 위치를 표시를 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일단 fa를 표시를 해보면요 A일 때 Y는 fx 위에 있죠. 여기가 A, F, A가 되겠죠?
그럼 이쪽이 FA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 괜찮나요? 자, 근데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요, 바깥쪽 이게 겉함수, 안쪽을 속함수라고 보통 불러요. 겉함수에다가 FA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얘가 X좌표로 해석이 돼야 되고, X좌표의 FA인 지점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 FA는 Y좌표란 말이에요. 그걸 바꿔주는 도구가 Y는 X예요. 왜냐면 지금 그렇네. 이게 F구나. A, F, 여기가 FA. 자, FA, Y좌표를 X좌표로 바꾸고 싶다? 그럼 Y인덱스 특징이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았으니까 여기가 FA, FA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FA겠구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알았어. FA가 X좌표로 들어가면 요 점이 이제 X좌표가 FA인 점이고, Y좌표에다 이 X좌표를 대입하면 FA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 함수값을 그래프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x, y 좌표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y인x를 이용해서 우리가 x, y 좌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은 하나만 딱 적어 넘어갑시다. A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FA가 빨간색 점 구해놨죠. 빨간색. 그럼 얘가 이제 네모라고 생각하면 F 네모니까 이 네모가 X좌표인 지점을 알아야 Y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얘가 어딘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Y는 X를 이용해서 또 바꿔주면 되겠지. 여기가 X, Y좌표랑 똑같은 지점이니까 얘가 A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그때의 Y는 F 위에 점, 이 지점이 이제 F하고 A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합성함수들을 우리가 값을 표현할 수가 있다. Y인x를 이용해서. 이것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익숙하게 그냥 할 수 있어야 돼. Y인x가 따라하세요. XY 좌표를 바꾸는 도구로서도 쓸 수 있다. 자, 범위가 나누어진 함수, 구간분할 함수라고 보통 부르는데, 구간분할 함수에 이런 함수의 합성함수를 구해라. F랑 G를 합성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직접 구하는 거는 진짜 식을 계산해서 F 오브 G, G 오브 F 진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였죠? 그리고 그래프를 바로 그리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프 그리는 건 우리가 속함수의 증가함수. 지금 F 오브 G라고 하면 G가 속함수니까 얘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냐에 따라서 구간 나눠가지고 표 그려서 우리가 그래프를 바로 작성할 수 있다. 이건 그냥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만 해. F 오브 G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F 오브 G X 이렇게 되면 지금 G가 속함수인 거죠? 자, 그럼 이거는 F에 X자리에다 진짜 이거는 F 한 다음에 GX에 대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FX를 식을 알고 있죠. 여기 있는 모든 X를 싹 다 FX로 바꿔버리면, GX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어나면은 구간을 또 범위를 나뉘어줘야 되고요. 마이너스 X 대신에 GX 다 내려가겠죠? 3분의 4하고 GX 그리고 GX 집어넣고요. 그 다음 범위에도 이제 저기도 이제 G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X에 다 집어넣어요. 여기 X 있었죠? 이걸 전부 다 GX로 교체를 해라! 라는 거였고요. 자, 그럼 계산을 하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늘어나면은 자, GX를 쓰라고 했는데 GXC 두 개야. GX는요, G에다가 입력해주는 요 값이 0이랑 2 사이, 그럼 이걸 쓰고요. 2랑 4 사이면 이걸 쓰라 그랬어. 2 때는 이걸 쓰고요. 근데 지금 얘는요, 얘 위에 거를 G1이라고 하고요. 아래를 G2라고 했을 때 G1을 써야 되니까 G2를 써야 될까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범위를 X에 대한 범위를 바꿔주는 거죠. 요 값에 따라, 입력값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얘가 지금 G가 어떤지에 따라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고, 그럼 GX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4까지 기울기 1로 가다가요. 2, 4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G가 0이랑 1 사이일 때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X가 언제 1대인가 생각해보면은
0이랑 1, 여기 1 이렇게 그려요. 그럼 여기가 미친 무슨 일이야? 우와, 계산이 좀 지워지네. 2분의 7일 거예요. g가 0 이상 1 이하 미만일 때는 요때를 말을 하거든요. 이게 gx 값이 y는 gx 그래프에서 gx 값이 0이랑 1 이상이 되잖아. 그때 x 값을 줘줘요. x 값.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x가 2분의 7보다 크고 4 이하구나. 이렇게 범위가 바뀌어야 돼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해되나요? 기억나요? 그럼 얘는 나머지 부분을 말을 하겠죠? 이거 빼고 지금 전부 다니까 얘는 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7 이하다. 끝났습니다. 0이랑 4이 전부 다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그래프에서 봐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쓴다면 이거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쟤는 1이랑 4 이하일 때니까 요때니까 0 이상 2분의 7 이하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계산 쓱싹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서술형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즉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판단이 돼. gx는요 g1, g2 둘 중에 누굴 쓰냐고 했을 때 어떤 값을 입력했냐에 따라 g1, g2 쓰는 걸 결정을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얘 보면은 입력되는 이 x 값이 3.5랑 4 사이이기 때문에 그걸 넣었을 때는 무조건 요 범위에 해당이 돼서 g를 그냥 이렇게 바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g였죠? 바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하나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범위 그대로 2분의 7 크고 x가 4 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보통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위쪽은 간단하게 하나는 간단하게 세팅을 해놨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g1을 쓸까 g2를 쓸까 고민이 된다면 얘한테 입력해준 x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x가 어땠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0부터 3.5까지니까 이 범위가 두 개로 쪼개져야 돼. 0 이상 x가 2 미만입니다. 2 이상 x가 2분의 7 이하입니다. 이렇게 두 개 합집합하면 얘 나오는 거죠. 두 개 합치면 여기 나오겠지, 범위가. 이거 따라왔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범위가 두 개로 나뉘어야 돼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0보다 2분의 7보다 크고 x가 4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7 이하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야 되고, 이거를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아래 두 가지 케이스는 얘를 쓰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x가 0이랑 2 사이일 때는 g1을 쓰면 되니까 저 자리에 g1 대입한 걸 쓰면 돼요. 4분의 3 한 다음에 g1은 x 플러스 2였죠?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고, 얘는 지금 x가 이렇게 2 사이 값이 여기다 입력될 테니까 g2를 써야 돼서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 자리에 3분의 4 한 다음에 gx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고, 이왕이면 보기 좋게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쓰는 게 훨씬 깔끔하겠죠. 보기가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이게 정석이에요. 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을 할 수 있겠어? 하기는 싫지만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했지만 이거 서술형에서 이게 나왔었어. 그래프만 그리던 애들은 서술형 깜짝 맞을 거야. 왜냐면 과정 없이 그래프 그리고 바로 식을 쓰면 당연히 점수를 안 주겠죠. 자, 그다음 그래프 그리기, 근데 우리가 서술형이 아니라면 이거를 다 계산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바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그래서 아까 f 오브 gx에 있는 gof를 해볼까요? gofx를 해볼게요. gfx. 자, 얘 그래프를 바로 그리려고 한다면 따라하세요. 속함수의 증감에 따라 범위 나누기. f가 속함수죠? 그래프들을 살짝 미리 그려놓는 거야. 0이랑 1 사이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울기 3분의 4니까 4,4까지 가겠네.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g 그래프도 이게 마이는 fx. 자, 그 다음에 gx를 그려보면 아까 그렸는데 이렇게 지워버렸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y는 gx.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n축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n축 쓸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그리는 게 훨씬 빨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결론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표를 그려도 되는데 그냥 증가, 얘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냐면은 속함수 f가 1이었죠? 0이랑 1, 1에서 4 여기서 여기 따로 보고 여기 따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때 따라하세요. 속함수의 y좌표가 g의 x좌표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 f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하면 돼요. 몇에서 y좌표가 1에서 0으로 줄어들었죠? 그럼 g의 입력값 여기에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가겠다는 얘기라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1에서 0으로 가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1에서 여기 1이 되니까 0으로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얘가 감소하고 있죠.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좌우를 그냥 뒤집어서 바로 그려주면 돼요. 기울 1이었으니까 3에서 2로 줄어들었대요. 3에서 2로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증가하는 건가요? 여기서 0부터 4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0부터 4까지가 그래프 그려지려면 이렇게 그려지게 돼서 그러면 이 그래프를 점점 커지는 증가한다고 말을 해요. 증가하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와서 모양을 똑같이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비율이 1대1 비율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지점에서 똑같이 이거 뭐 양면표만 이렇게 늘리고 줄였다고 생각하면 비율을 유지시켰다는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줄였다 이렇게 바로 싹싹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좀 더 복잡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속함수의 증가 감소에 따라 범위를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x 값이 땡땡땡 1 땡땡땡 4 이렇게 지금 1 전까지 0부터 봤어요. x가 0 땡땡땡 1 땡땡땡 4 0부터 1까지는 점점 커지죠? 1부터 4 점점 작아지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자, 그때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속함수를 치환하는 거야. 내가 y는 gf, x를 거면 너무 복잡해서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이걸 쪼개서 y는 gt 그리고 t는 fx 그러면 y는 fx 그래프가 아니라 t는 fx를 그리면 되니까 y축에는 t축, x축 이렇게 되는 거고요. y는 gx가 아니라 y는 gt를 구하니까 x축 대신에 t축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y축 이렇게. 그래서 따라하세요. x가 변할 때 t가 변하고 y가 변한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중간 단계를 한번 거쳐가는 거 한 번에 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x의 변화에 따라 t의 변화를 관찰하고 t의 변화에 따라 y의 변화를 관찰하겠다. 관찰을 해보면 얘가 지금 x가 0일 때 그때 여기 t가 y좌표 역할이죠? t가 1에서 출발했고요. 뭐야 이거? 얘들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니?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죠? 1일 때 0 됐다가 4일 때 4 됐죠? 이렇게 그런 동안 g가 어떻게 바뀌는지인데 여기 또 증가하기 또 바뀌면 또 나눠줘야 돼. 1에서 0으로 가는 동안 이 y는 gt에서 1에서 0 t가 1에서 0으로 가는 동안 y는 3에서 2로 갔죠? 그리고 여기 3에서 2로 갔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t 값이 0에서 4로 가면 여기 t 값이 x좌표 역할이 0부터 4까지 가는 동안 증가 감소가 바뀌죠. 그럼 한 번 더 구간을 끊어주세요. 범위를 끊어주세요. 2에서 4로 갔다가 0으로 갔다 이렇게 2에서 4로 갔다가 0으로 갔다 이렇게 한번 끊어주면 돼요. 그때 여기 한 번 갑자기 가운데가 생겼죠? 그때 x까지 다 구해주면 좋아요. y가 4가 됐다 그때 t 값을 보고 4가 생겼으니까 4가 됐잖아. 그때 t가 몇인가 하고 봤더니 중간 지점에서 2가 됐죠? t가 2일 때 그때 x 그러면 여기 t랑 x의 관계는 여기서 보면 되겠죠? 2일 때니까 t가 2일 때 이 중간 높이니까 1, 4의 중간 지점이니까 2분의 중간 지점 2분의 5니까 여기가 x가 2분의 5일 때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여기 2분의 5
2에서 4로 갔다 0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그냥 연결해서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지. 표를 그대로 표현하면은 3에서 2로 갔다 4 갔다 0 갔다 3에서 2로 갔다가 4 갔다가 0 갔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직선 연결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수학하에 나와서 직선이니까 이게 빠르고요. 수투나 이제 미적분에서는 n축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이거는 태연이 이거 이해되니? 뭔지 좀 알겠어? 예전에 너 그때 많이 어려워했지? 지금 뭔 소리인지 알겠어? 얘들아 따라하세요. 증가함수로 나누어서 관찰. x가 지금 내가 요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쓰세요. y는 g, fx 한다면 는 t에서 두 개로 쪼개 쓰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fx가 아니에요. t는 fx를 그리는 거야. y축이 아니라 t축 여기 그리시고요. x축이 y는 gx가 아니라 y는 gt니까 t축 이렇게 되고 y는 gt가 되는 건데 이거 못해도 문제 푸는데 진짜 없지만 나중에 미적분 가서 너네가 수투나 미적분 하려면 이런 거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엄밀하게 푸세요. 해서 x가 어떻게 될 때 t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고 싶다? 그럼 xt가 포함되어 있는 여기 xt 평면이 있는 요 그래프를 관찰하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t가 어떻게 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얘네 t랑 y 관계 궁금하다? yt 평면 y는 gt를 관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증감에 따라 관찰을 하면 될 거다. 이런 오늘 문제를 아예 못 풀어줬네. 질문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인데요. 문제는 얘들아 합성함수까지 다 하면 숙제량이 너무 많거든. 적당히 끊어야 되는데 어디서 끊을 거냐면 봅시다. 너네가 한번 함수는 기억을 잘 떠올려보시고 질문할 거 많이 받아줄 테니까 프린트 일단 줄게요. 자, 이게 두 번 나눠서 나갈 거니까 절반 조금 넘게 하나씩 가지고 넘기면 돼요. 자, 어디까지 할지 숙제만 딱 체크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체크 한번 해보자. 일단 셀은요 유형이 1번부터 장수로 끊는 게 나으려나? 시단계 일단 이번에 걸을 거니까 92랑 1단계가 78 위 78 그 다음에 170 85 85에서 끊읍시다. 여기 유형 14까지 갑시다. 쌤 유형 14까지 하면 딱 장수의 절반이고요. 합성하고 뒤에 조금 남긴 하는데 그건 역함수할 때 같이 숙제로 하고 반쪽 넘게 하기로 했잖아. 아니 바뀌었어요. 그러면 유형 16까지 합성함수까지 끊으면 돼요. 센 유형 16 RPM은 자, 이번에는 교과서 기본 문제 RPM에 포함해놨거든. 점 찍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라고. 점 보고 판단하는 거 해보라고 해놨으니까 얘 쓱싹 그냥 하세요. 교과서 문제 좀 다시 던지고요. 얘는 6기부터 얘 끝까지니까 62, 77 한 70 좀 넘게 가서 보면 돼요. 유형 14까지로 합시다. 여기 좀 까다로운 게 있긴 한데 유형 14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내가 다 풀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청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기억 잘 풀어보세요.